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이제 상반기 뭐 지나가고 하반기니까 하반기 우리 정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이제 하반기는 그 앞서 언급드린 큰 흐름을 양갈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조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고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맞아야 될 매를 지금 계속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매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도 보니까 저축은행이 한 3천억 정도 좀 대선 충당금 또 잡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그러니까 원래 그 우리가 상처가 나면 골문 때는 도려내야죠. 맞아요. 아프지만 그렇죠. 그 과정이 올 하반기에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전히 저는 강한 애들이 강할 것이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방산, 그러니까 수주잔고 많은 것들을 좀 보세요. 방산 같은 경우도 수주잔고가 많은 것들은 결국 수주잔고가 이제 처음에 수주잔고가 나중에 영업이익을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밀고 들어오는데 조선 수주잔고와 방산 수주잔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선 수주잔고는 수주잔고가 밀고 들어오지만 그 사이 비용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이익이 안 나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거지만 안타깝네. 방산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밀고 들어오는데 과거에 우리가 방산 기업들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이었습니다. 네. 나라 지키는데 니네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2% 미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6에서 8%예요. 수출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따라서 수출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이제 재무제표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등해버려. 2%짜리 회사가 6% 벌면 3배 버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고정비 효과까지 하면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가 얘기한 종목 다 올랐잖아. 어떻게 사? 근데 저는 이런 걸 사야 된다라고 봐요. 단 주식시장이라는 건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걸어야 돼요. 스탑로스를 걸지 않으면 그때 살 거. 지금 실리콘투도 일주일 전에 살 걸, 일주일 전에 살 걸, 일주일 전에 살 걸. 하이닉스 20만 원 깨지면 살 걸. 하이닉스 20만 원 깨.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때 사라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여러분들이 살려면 스탑로스를 거는 방법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제가 여태껏 많은 걸 공부하고 해도. 그 대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부분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저는 여전히 이런 쪽들이 유망하다라고 보고, 안 오른 것들이 올라가지 않느냐? 안 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 법칙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기 법칙은 포모증후군이 뭐냐면, 포모증후군은 뭐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이 제대로 된 땅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우한이 몰려가는 거잖아요. 우한이 몰려가는 거가 그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종목 사가지고 정말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가치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 종목은 가치가 있으니까 언젠가 빚을 발할 거야 라는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고 주식 최고 타이밍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할 때, 그거 말고 윌리엄 오닐 우리나라에 쓴 것 중에 석세스풀 인베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꼭 보세요. 왜냐하면 윌리엄 오닐은 그랬어요. 좋은 주식, 캔슬림에서 얘기한 규칙이 뭐죠? 영업이익이 좋고 가치가 좋은 건데 기관이 살 때 사라. 그 외국 입장에서는 기관인데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마냥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뭐 진짜 1000억대 부자여가지고 뭐 한 10억 투자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사라라는 부분들인데, 저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익률 게임이 들어갈 때 그들 입장이니까 그들 입장이 돼본다면,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면 하반기 때 지금 수익이 짭짤해요? 상반기 때? 하반기 때 그러면 안 들어간 데 가서 내가 키 맞추기를 할까, 아니면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속 갈까? 더군다나 산업 흐름이 인공지능 보이는데 네. 발표할 때마다 지금 막 막대하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인공지능을 하반기 때도 보자.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항상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제 돈을 벌어. 항상 거의 다 버는데 개미들은 항상 손실을 입는 게, 결국 그 전문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투자를 하는데 따라가지 않고 나온 차에 가치 투자를 한다. 저는 그게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은 전략이다. 그냥 따라가면, 모르면은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말 나온 김에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방산 또 제가 좀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봤고, 네. 뭐 전력망도 그렇고, 뭐 AI 당연하고 엔비디아 당연한데, 그 외에도 뭔가 좀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도 좋을 만한 종목 살짝 좀 힌트 하나 좀 주시면. 근데 지금은 넓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집중을 할 때가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있죠. 미국의 대선 바람. 지금 미국의 대선이 네.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딱 취임하면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화석연료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2차 전지 보조금 다 없애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렵죠.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든의 그 신재생 정책이 더욱더 늘어나면 우리나라 뭐 풍력 태양광 같은 경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풍이 하나, 이거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경선은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투표인단 선거를 하는데 미국은 52개 중에 경합주가 7개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이 경상도 전라도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각 주마다 특색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7개 경합주가 맨날 거기서 그만이 나는 거예요. 결정나잖아요. 예, 근데 7개 경합주가 나는 게 한 우리 8월이면 충청도 같은 예, 8월이면 수도권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8월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자꾸 대만을 건들고 있는 문제, 양안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유럽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리가 뽀글뽀글 아플 거예요. 그래요. 다 접어두고요. 인공지능만 보세요. 인공지능만 이거는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중동에서 정말 이란, 이라크가 참여해서 중동 정쟁이 일어나던 그래서 금리가 10%가 올라가던 인공지능은 투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도태됩니다. 도태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전히 인공지능을 보자. 믿고 갈 수 있는 인공지능.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AI에 집중하자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잘 돼서 이 토마토도 많이 투자를 하면 내년 이맘때쯤에 김인만 소장님이 빠질지 제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한 명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걱정입니다. 우리 3명 다 대체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AI 시대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고요. 좀 보다 지금은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